할머니 같은 분들 많아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네. 치료 받으시고 경과 볼게요. 지금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알죠? 환자분 다 그래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정숙 씨입니다.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대학병원을 자주 찾는 그녀는 최근 병원에서 겪은 무시와 냉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환자는 병원 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숙 씨는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는 관절 통증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고 팔꿈치와 골반까지 시큰거리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죠.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웠던 것은 깊이 잠들지 못하여 만성 피로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낮아지는 골밀도를 체크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릎까지 쑤시기 시작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강인했던 그녀가 결국 큰맘 먹고 대학병원 건강검진을 예약하게 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은 늘 멀고 복잡했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명예로 통하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기에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딱딱한 목소리의 전화원이 말했습니다. 제일 빠른 날짜가 6개월 뒤 7월 12일이네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늦은 날짜에 조금 더 빠른 날짜는 없는지. 조금 더 빠른 날짜는 없나요? 저는 요일은 상관없이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아, 그러시면 잠시만요. 한 달 뒤에 오전 9시 10분 가능합니다. 늦으시면 많이 기다리실 수 있어요. 네, 그날로 갈게요. 예약 문자 보내주세요. 다행히 수술이 취소된 날이 있어 다행히 일찍 가기로 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당일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보다 하며 아침 일찍 6시부터 일어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도 자리 잡았죠. 검진 당일 병원 입구에 들어선 박 씨는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은 크고 반짝이면서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를 안내하는 간호사도 밝은 미소를 띠지만 사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엔 아픈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어느 환자가 간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통증의학과도 가야 하는데 너무 진료가 늦어지네요. 조금 빨리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통영에 살아서 자주 오기가 힘들어서 기차 시간을 맞춰야 해서요. 할머니, 여기 전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환자분만 편의를 봐드릴 수 없어요. 기다리세요. 진료가 늦어질 수 있어요. 할머니 진료하실 때도 시간 다 됐다고 대충 진료 보면 안 되잖아요. 환자분들끼리 양해 좀 해주세요. 목소리는 카랑카랑했고 근처의 환자들이 환자를 다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숙 씨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약을 했음에도 진료가 늦어지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사람을 면박 주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숙 씨도 1시간을 더 기다리고 나서야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난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씨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책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오직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빠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건조하게 의료 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사진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손상으로 인한 만성염증 반응으로 나는 거고요. 골밀도 감소 보니까 골다공증 초기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이라 활막염과 관절 변형이 동반될 수 있으니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골밀도 수치는 정상 하한선에 가까워서 약물 치료 필요하고요. 칼슘도 좀 챙겨 드시고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어요. 젊은 시절 의료업계에서 일한 정심 씨가 듣기에도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골밀도는 주사로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환자분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치료 받으시고 경과 볼게요.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짧은 단어로만 답할 뿐이었죠.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5분을 위해 정숙 씨는 그 새벽에 출발했던 겁니다. 그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건만 차가운 반응과 무뚝뚝한 태도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와의 만남에서 느껴진
이 무심함과 소외감은 정심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이 정말 명성이 자자한 곳이 맞나 하는 의문마저 들었죠. 아픈 몸보다 더 마음이 다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방문 첫날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 채 끝이 났습니다. 무심한 의사와 냉담한 병원 시스템 속에서 정심 씨는 오늘의 일이 단순한 진료 이상의 의미임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긴 싸움의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불안과 걱정이 컸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냉담한 의사 태도와 불친절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복잡한 복도 사이로 정심 씨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 안내원들의 친절한 안내가 어딘가 모르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간호사 한 명은 따뜻한 미소로 문 씨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느낀 불편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럼 다른 치료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요즘 다리가 쿡쿡 쑤셔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또 손가락이. 말이 다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죠. 환자분 다 그래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수술할 정도가 아니에요. 통증의학과에 주사 처방 드릴 테니 맞고 다음에 오세요. 정심 씨는 담당 의사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심 씨의 이야기도 다 듣지 않고 말하는 의사의 태도에서 그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만 들었죠. 그녀는 속상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혔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지금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서 바로바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치료로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 많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뒤를 돌아 나오는 정심 씨의 귓가에 작게 말하는 의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네. 노인 환자는 너무 오래 걸려. 환자 많아? 문을 닫고 간호사가 다가와 다음 방문 일정과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환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한 듯한 상처가 컸습니다. 결국 문 씨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 접수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원 접수실에서 문 씨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겪은 불편과 무시당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많이 상처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눈 한번 마주쳐 주지 않더군요.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 겨우 일정 잡아서 온 건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접수 담당자는 공감하는 듯하지만 냉정이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불편함이 있었던 건 유감이지만 절차에 따라 처리할 거예요, 환자분. 대학병원이 워낙 사람이 많아서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시간을 할애해드릴 수 없어요. 폭언을 듣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 자리에서 문 씨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심 내가 그저 환자일 뿐이라 이렇게까지 취급받는 건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대한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묵묵히 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도 문 씨는 몇 차례 더 민원 접수실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건 형식적인 답변과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병원 내 권위적 분위기와 복잡한 시스템이 그녀의 목소리를 가로막았죠. 차라리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싶었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안내해준 친절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님, 힘드시죠? 저희도 모두 마음이 아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저희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너무 많고 일도 많다 보니 조금 날이 서 있어요. 많이 바쁜 날도 있고 좀 한가한 날도 있는데 오늘 좀 바쁜 날이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사람이 많은 걸 어쩌겠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문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따뜻한 간호사의 말조차 병원의 거대한 벽 앞에서는 희미한 불빛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현실에 문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분노도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병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녀는 또 다른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병원 민원실을 다시 찾은 정숙 씨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불친절함과 무관심을 드러내며 최소한의 대응만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병원 전산 확인해 주세요. 민원 내용을 적으려면 민원인 정보를 적어야 하지 않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주세요. 귀찮은 듯이 직원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잠시 후 화면에 파란색 글씨로 명예기부자 20년 연속 장기 기부자 등급 VVIP란 글씨가 크게 떴습니다. 20년 넘게 매년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록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민원실 직원은 당황하며 눈을 크게 떴고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자동으로 안 떴지? 죄송합니다. 일반 민원인인 줄 알고.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젊은 날부터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시작했던 그 일을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교수로서 산모들과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대했던 젊은 시절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병원 이사회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진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받은 냉대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년 꾸준히 기부해온 금액과 기부가 병원 발전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냉철하게 언급하며 모든 환자는 존중받아야 할 병원의 명예임을 명확히 했죠. 이사회의 일원들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정숙 씨는 병원 내 의료진과 행정직원들의 태도, 개선과 공식 사과, 그리고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의술이 인술이다 이 기본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병원 이사회에서의 강경한 면담 이후 김정숙 씨의 과거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때 이 병원에서 여성, 부인과 환자들을 돌보며 수많은 생명을 지켜온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연구실과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며 병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그리고 20년 넘게 매년 1억 원이 넘는 기부를 꾸준히 해온 명예기부자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병원 내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번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병원 내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냉담했던 담당 의사조차도 정숙 씨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전과는 달리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죠. 교수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셨는지도 모르고 제 태도에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왜 지금 와서 사과하시는 거죠? 제가 그냥 일반 환자였으면 이런 사과도 못 받았을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의사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내 가족같이 대하라. 그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신경 쓰듯 깊이 고개 숙이며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병원 경영진 역시 김정숙 씨를 향한 태도를 제고하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병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어 긴장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자신들의 무례한 태도를 반성하며 김정숙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녀의 요구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안팎에서는 김정숙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다시 회자되며 그녀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병원을 떠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마음을 담아 기부하고 은퇴 후에도 명예 부인과 교수로서 후학들을 키워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시받고 조롱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요. 병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병원 직원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인 예의조차 결여되어 있군요. 환자가 병원에 기대하는 것은 전문적인 진료뿐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이에요. 의료진이 의료용어로만 빠르게 넘기며 소통을 회피하는 것은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20년이 되도록 기부했던 것은 오랜 시간 있었던 이 병원이 더 나아지길 바래서였지.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길 바래서가 아닙니다. 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환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병원 측은 공식 사과와 태도, 개선 약속을 내놓았지만 김정숙 씨는 그저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진정으로 환자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무례했던 젊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공개 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은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는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인지 가식인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변화를 지켜보는 동시에 같은 피해를 겪는 이들을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나이 든 이들도 존중받아야 할 당연한 존재이며 권리를 지키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존엄의 상징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가져올 변화와 사회적 반향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힘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김정숙 씨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하나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나아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는 결국 스스로 존중받을 길을 찾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존엄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한켠이 참 복잡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 건지도 모르고 제가 선배라서 아니면 병원에 피해가 갈까봐 사과한지도 모르죠.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느 순간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또 다른 순간엔 그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느낌이 가끔씩 찾아오지만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나이가 되어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 모두 나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조리한 것을 부조리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태도가 무심해도 우리만은 우리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자신을 더 사랑하며 매일을 힘차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